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보물이죠. 두 분의 최고의 주식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새로운 월요일이고요. 이번 월요일은 변곡점에 몰려있는 월요일이기도 하고요. 이래저래 이재용 회장도 귀국하니까 삼성전자의 변곡점도 있고요. 금리의 변곡점도 있고요. 담담하게 맞서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불안해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던 고용 때문에. 자, 바로요. 우리 김영민 매니저의 일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매니저, 오늘의 일발, 월요일 첫 번째 일발입니다. 오늘 일발 종목은 이제 반도체 소부장 종목을 하나 좀 준비를 좀 해왔는데, 이게 이제 좀 리뷰할 종목들도 좀 있고 한데, 좀 빌드업을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좀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바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KC텍이라는 종목 좀 준비를 좀 해왔고요. 뭐 몇 번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고, 반도체 이제 소부장 종목들 중에서 특히 CMP 장비 그리고 이제 세정 장비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HBM 이슈가 아직 좀 뜨겁잖아요. 지난 금요일 날 SK 하이닉스가 또 7% 넘게 이제 급등을 했고, 최태원 회장이 또 TSMC하고 이제 협력, 그 다음에 뭐 또 엔비디아하고 협력 강화,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막 나오다 보니까, 특히 이제 지난주에 또 좀 주목해봐야 되는 이슈 중에 하나가 최첨단 이제 3단 공정에 이제 들어가는 EUV 노광 장비, ASML의 이제 4세대 노광 장비를 일단 TSMC가 가장 먼저 이제 좀 들여놨다. 뭐 이런 이제 보도들이 좀 나오면서 TSMC하고 이제 협력 관계가 이제 강화되는 SK 하이닉스에 대한 이제 주목도가 더 좀 높아졌었죠. 맞아요. 그리고 한미 반도체도 SK 하이닉스 양 1,500억짜리 또 TC 본더 추가적인 이제 또 수주가 진행이 좀 되는 그런 이제 뉴스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도 이제 또 반도체 관련된 이제 밸류체인에 속해 있는 종목들 상당히 이제 좀 주목도도 높아질 것 같고, 특히 애플 또 세계 개발자 대회가 이번 주에 예정이 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결국 뭐 애플의 이슈이기도 합니다만 전체 AI 산업과 관련된 이제 이슈. 애플이 뭔가 이제 좀 센세이셔널한 AI와 관련된 새로운 서비스 혹은 플랫폼을 또 공개하게 된다면 AI 반도체 뭐 AI 산업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이제 또 붐업이 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뭐 그런 걸 미리 이제 좀 깔아두는 포석으로 이제 장비 종목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준비를 한 거고요. KC텍은 이제 CMP 장비 이제 국내에선 최초로 유일하게 이제 국산화에 성공을 한 기업이다. 삼성전자 쪽에 이제 점유율을 보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이제 점유율이 굉장히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에바라라고 하는 기업도 이제 2등 정도 이제 점유율인데, 오늘 말씀드리는 이제 KC텍이 한 3위 정도의 이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쪽으로도 이제 올해 1분기 때부터 본격적인 이제 CMP 장비 이제 공급이 진행이 좀 됐기 때문에 실적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PSK 홀딩스가 지금 메모리 3사 다 거래하는 이제 기업으로 주목도가 훨씬 더 좀 높아졌잖아요. 삼성전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SK 하이닉스 세 군데 다 이제 공급을 좀 하다 보니까 실적 캐파에 대한 이제 또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신고가가 하는 것처럼 KC텍 역시도 마찬가지 이제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주가가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조금 눌러 있다가 지난주부터 이제 조금 바닥을 치고 살아나고 있는 모습인데, CMP 장비가 이제 왜 중요하냐면 이게 이제 뭐 CMP 장비, 세정 장비 거의 이제 결이 비슷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TSV 공정에서 이제 구리를 증착하고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비아홀에다가 구리만 이제 딱 집어넣고 그 외 나머지 이제 불순물들 다 이제 걷어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걸 걷어내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세정 장비라든지 CMP 장비가 이제 또 중요하고요. 특히나 또 이제 다이 제일 아래쪽에 이제 다이를 이제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D램을 이제 위로 쌓아 올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다이의 뒷면을 이제 백그라인딩으로 이제 갈아서 얇게 만드는 거, 이제 그것도 역시나 또 넓게 보면 이제 CMP 공정 중에 하나라고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이제 수요가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모양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사진을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요. 반도체 이제 공정이 이제 계속 좀 미세화되고 공정이 이제 고도화되면 고도화될수록 결국은 이제 CMP 공정의 이제 횟수가 늘어난다는 거죠.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지금 뭐 아래쪽에 이제 CMP 레이어 10, 14, 17 이게 이제 공정이 더 이제 심화되면 나노 공정으로 이제 더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공정의 획수가 늘어나는 거 이제 표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D램뿐만 아니라 낸드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공정의 횟수가 이제 늘어나면 당연히 CMP 장비에 대한 이제 수요도 늘어나고,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목을 좀 해봐야 되는 게 KC텍이 CMP 장비뿐만 아니라 CMP 공정에 들어가는 슬러리, CMP용 슬러리도 이제 같이 공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꼭 먹고 알 먹고 장비도 공급하고 장비를 가동할 때 들어가는 소재까지도 KC텍에서 이제 직접 공급을 좀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최근에 뭐 지난주 금요일 날 또 보면 원익 QNC 같은 종목들이 또 급등을 했었잖아요. 소재 종목들도 역시나 이제 주목도가 좀 높아지는 반면에 과정에서 지금 장비나 소재 양쪽에서 이제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K스택을 주목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CMP 슬러리 쪽은 국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솔브레인이라든지 동진 세미캠 그리고 이제 나노 신소재도 같이 이제 CMP 슬러리 또 같이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이제 소재 종목들하고 같이 또 평가를 좀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K스택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비 소재 분야에서 HBM과 관련된 이제 앞서 이제 표로 보여드렸던 것처럼 공정의 CMP 공정의 이제 횟수가 좀 늘면 늘수록 실적이 이제 계속 좀 우상향하는 패턴이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고 1분기 때는 매출액이 이제 900억 초반대, 영업이익이 이제 사실 매출액에 비하면 조금 이제 부진하긴 했어요. 100억 정도 이제 나왔는데 2분기 때부터는 영업이익도 지금 매출액이 한 930억 정도에 영업이익 130억 정도 상향이 좀 될 걸로 이제 예정이 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CMP 쪽에 이제 매출 SK 하이닉스 쪽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인식되는 매출 추가 부분도 주목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주가 움직이는 걸 보시면 지금 지난 3월 달에 이제 최고가 54,000원을 한번 찍고 나서 그 이후부터 이제 쭉 조정이 좀 들어왔는데 세정이나 CMP 쪽 이쪽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비슷한 종목이 코미코라는 종목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우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차트 보시면 거의 패턴이 이제 좀 똑같거든요. 특히 이제 제우스라든지 K스택 거의 비슷하게 1분기 때 이제 고점을 만들고 쭉 이제 옆으로 좀 행보가 좀 나오는 모습. 특히 1분기 때 이제 실적이 기대치보다는 조금 이제 부진했기 때문에 2분기 이후부터는 다시 한번 실적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좀 반영이 좀 되면서 주가가 이제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K스택은 지난주 후반에 아무래도 이제 주가가 좀 강하게 좀 올라서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45,000원 근처까지 이제 좀 근접을 하는 모습이거든요. 상단에 대한 시도가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매수 가격은 지난 금요일 종가 43,800원인데 조금 아래에 깔아놓고 43,500원 정도 매수 밴드를 이제 설정을 좀 해드릴 테니까 그 아래에서 이제 접근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시고요. 1차 목표 가격은 5만 원 정도, 손절 가격은 37,000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영민 매니저의 일발 종목 K스택입니다. 뭐 CMP 공정 말하는데 쉽게 생각하면 이제 반도체를 계속 쌓아야 되니까 쌓는 과정에서 그 홀도 맞춰야 되죠. 밑에 찌꺼기도 제거해야 되죠. 이제 그런 CMP 공정들에 있어서 거의 뭐 압도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내에서는 거의 뭐 유일하게 사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CMP가 연마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돌려가지고 깎아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평탄화 과정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뭐 미국 쪽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전 세계 시장에서 가장 이제 주도권을 좀 잡고 있다. 근데 이제 국내에서는 국산화를 이제 유일하게 이제 성공한 기업이 K스택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호 매니저, K스택도 좀 궁금하고 앞서 이제 코미코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약간 CMP는 하나 더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여기 K스택 같은 경우에는 또 세정이나 뭐 이런 걸로만 슬러리로만 보기에도 좀 그렇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K스택 최근에 지금 이제 반도체 섹터를 보면은 예전같이 다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각계 전투가 좀 확실히 이어지지 않는다. 그 안에서 이제 특히 HBM, 특히 이제 어떤 HBM 수율 향상을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또 세정 장비 관련해서 지금 돌아가면서 좀 순환매가 나와주고 있는데 그 안에서 좀 제우스라는 기업도 지금 우리가 K스택과 좀 같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우스 같은 경우도 좀 세정 장비를 또 SK 하이닉스나 또 삼성에 또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또 제우스가 자체적으로 또 이제 로봇 팔 또 뿐만 아니라 또 특히 무인 로봇 관련해서 공급하는 로봇 팔을 공급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제우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금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졌다가 또 이제 주말 동안에 고용 보고서가 생각보다 지금 이제 시장의 예상치보다 훨씬 더 높게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또 성장주 섹터가 좀 반발 매수와 또 기대 심리로 상승 흐름이 나아졌었는데 그래서 그런 영향으로 좀 로봇 섹터들도 좀 강하게 좀 시세가 분출되기에는 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지만 결국에 좀 금리 인하는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또 5월 고용 보고서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지난 거잖아요. 그리고 지난번부터 이제 4월 비농업 부분 고용 지표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고용 둔화에 대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실업률은 증가했는데 고용이 생각보다도 높게 나왔는데 앞으로 또 6월, 7월, 8월 계속해서 이제 고용 둔화 움직임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저는 바이오와 또 2차 전지 또 그리고 로봇 섹터들도 충분히 좀 반발 매수가 유입되지 않을까. 제우스 같은 경우는 세정 장비뿐만 아니라 이제 로봇 관련된 사업이 더 확장되고 있는 모습이고 최근에 로봇팔, 로봇암 관련해서도 대규모 수주를 또 이어졌던 기업이다 보니까 실질적인 부분들도 빠르게 좀 개선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HBM 수율 향상
생산 관련해서도 핵심 수혜주로 좀 부각되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준호 매니저는 제우스. 그러고 보니 제우스와 또 KC도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우스는 이제 세정, 반도체 세정 얘기 많이 나오지만 반도체에서 이거 옮기다가 아예 그 공정을 로봇으로 가면 어떠냐라고 해서 이제 로봇을 하나 붙인 거고 KC텍은 실은 이제 CMP의 강자 밑에 다이 깎아내면서 차곡차곡 올리는 거기에 세정도 필수적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KC텍도 갖고 있고 둘 다 하나씩 더 장기들이 뭐 2가지 이상이다 이런 측면에 초점을 맞추면 좋을 것 같고요. 리뷰를 좀 해보고 준호 매니저의 일발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이 종목을 그냥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영민 매니저 PSK 홀딩스를 하고 가죠. PSK 홀딩스를요. 이게 이제 5월 초에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약 한 달 만에 거의 한 60% 가까운 이제 수익을 기록을 하고 있고 지난주에 뭐 소부장 종목 중에서는 히어로가 한미반도체가 아니라 이제 PSK 홀딩스였어요. 워낙 이제 탄력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메모리 3사를 이제 다 고객사로 이제 가지고 있다라는 이제 장점이 이제 부각이 좀 되고 특히 이제 PSK 홀딩스도 방금 저희가 이제 다뤘던 거하고 거의 비슷한 쪽이에요. 디스컴 장비, 뭐 세정 쪽, 뭐 이런 쪽하고 또 장비를 이제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HBM과 관련된 대표적인 이제 수요주 앞으로 이제 지금은 엔비디아에 이제 공급하는 주력 이제 HBM이 HBM3E잖아요. 3E 중에서는 이제 8단이 이제 지금 주력인데 하반기 때부터는 이제 12단 공급에 대한 이제 얘기들도 좀 나오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수가 계속 이제 높아질 때마다 앞서 이제 말씀드린 제가 이제 공정이 미세화되면 미세화될수록 CMP 이제 공정의 이제 횟수가 늘어나는 것도 이제 보여드렸던 것처럼 거의 비슷하게 이제 세정 쪽이나 디스컴 쪽도 이제 수요가 계속 좀 늘어날 수밖에 없다. 8단, 12단 그리고 이제 16단까지 이제 가야 되는데 단수가 이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런 세정 쪽과 관련된 이제 이슈는 계속 좀 부각이 좀 되지 않겠는가 요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PSK 홀딩스 물론 이제 주가는 이제 조금 밸류로 봤을 때는 조금 이제 앞서 나간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시총이 이제 1조 6천억이고 지난주에 목요일, 금요일 연이틀 그냥 장중에 20% 이제 막 급등을 하다 보니까 약간은 지금 오버슈팅이 좀 나온 구간이긴 합니다만 뭐 8만 원 정도까지는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PSK 홀딩스는 뭐 한 2, 3개월 정도 이제 옆으로 행보를 쭉 하다가 여기서 이제 고점을 이제 뚫어내면서 이격이 이제 조금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변동성은 이제 조금 클 수 있어도 추가적으로 목표가 한 88만 원 정도로 이제 보고 대응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만약에 이제 좀 주가가 이제 차익 실현 물려 나오면서 조금 흔들린다라고 하면 7만 원에서 한 6만 8천 원 요 정도 자리를 익절 라인으로 또 설정해 놓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 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좀 관건일 것 같아요. 오늘 만약에 더 올라도 문제고 저기 조정을 받아도 이걸 들어갈까 말까 어떻게 할까요? 이게 오늘 버티면은 제가 볼 때는 8만 원짜리까지는 한번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지난주에 워낙 좀 강하게 슈팅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차피 이제 신고가 종목들의 이제 장점이 그거잖아요. 변동성이 이제 좀 나타날 수 있습니다만 매물 저항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주가는 이미 완전히 이제 상방을 좀 뚫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익절 라인 한 6만 8천원에서 7만 원 요 자리가 이제 크게 훼손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5일선 눌림목을 이용해서 신규 접근 하셔도 되고 만약에 이제 7만 원 근처에서 신규 접근 된다라고 하면 짧게 한 8만 원 정도를 이제 목표가를 잡고 대응을 좀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PSK 홀딩스 저희와 함께 하셨으면 이제 아마 외웠을 겁니다. 리플로우하고 디스컴 이 2가지 장비입니다. 연마하고 세정하고 이거 가지고 지금 얼마 나온 거죠? 우리 최고가 기준으로 일발 이후에 60% 나온 겁니다. 영민 매니저의 일발이었습니다. 오늘의 투자 전략도 방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준호 매니저하고는요. 바라는 대로님이 SP 소프트 분석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 애플 컨퍼런스 있고 그동안 또 묻혔던 막 이런 자율주행 등등으로 해가지고 소프트웨어 쪽이 또 살짝 묻혀가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지난 수요일 날 장중에 한 25% 정도 이제 반발 매수가 유입되면서 사실상 강한 시세가 분출됐었는데 그 이유가 SP 소프트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코파일럿 관련해서 이제 한국에서 이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를 그 14일 날 이번 주 이제 금요일 날 이제 개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좀 강하게 시세가 분출됐어요. 그래서 코파일럿 같은 경우는 이제 AI가 적용된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SP 소프트가 이제 관련된 국내 총판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에 저는 그냥 AI 소프트
트도 결국 AI 열풍이 처음에 시작됐던 그 발단도 결국 이제 오픈 AI의 챗 GPT고 그 오픈 AI의 최대 주주가 마이크로소프트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챗 GPT가 적용된 다양한 어떤 소프트웨어를 적용한다고 했을 때 아무래도 지금 하드웨어 쪽에서는 엔비디아,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고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장비 쪽 또 그리고 이제 반도체나 이제 하드웨어 맞아요. 쪽의 매수가 여전히 살아 있지만 거기서 안 와요. 맞습니다. 예. 근데 엔비디아도 좀 최근에 또 젠슨왕 CEO를 비롯해서 지금 대주주들이 어느 정도 좀 이제 매각을 할 것이다. 블록들에 대한 얘기도 나와주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랬을 때는 결국 다시 소프트웨어가 마지막에는 대미를 장식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SP소프트는 글로벌 1위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관련된 이제 총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저는 중장기적으로 충분한 어떤 이제 모멘텀은 여전히 좀 살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 AI 열풍이 끝나지 않는 이상 SP소프트는 살아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프트웨어 쪽이 갈 듯 못 가고 또 누가 가냐 계속 반도체만 이게 가고 있기는 한데 주로 매니저도 결국은 네. 갈 곳은 거기잖아요. 맞습니다. 처음에 네. 사실 오픈 AI 나왔을 때도 처음에는 AI 솔루션 기업들이 그렇죠. 대표적으로 먼저 상승 흐름이 맞아요. 나와줬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생성형 AI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필요하냐. 그래서 연산 능력이 있는 GPU 관련해서 엔비디아가 크게 올라갔던 거고요. 네. 그 이후엔 다시 이제 혁신적인 어떤 이제 이번에 애플의 WWDC가 좀 중요하다고 네. 보고 있는데 뭐 비단 애플의 어떤 이제 모멘텀이다보다는 전반적인 이제 AI 생태계에 관련해서 특히 애플의 어떤 혁신적인 AI 어떤 그 생성형 AI를 공개를 한다고 했을 때는 결국 애플도 챗 GPT를 적용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마이크로소프트 그 윗단에는 분인 마이크로소프트가 있고 거기와 같이 협업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은 결국엔 전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AI를 하는 이유도 결국은 우리 생활에 쓰려고 하니까 소프트웨어 솔루션으로 가는 이게 마지막 목표점이긴 하다. 네. 결국 거기에 길목을 지키고 있자 이런 겁니다. 지금은 이제 아직도 반도체 이쪽 장비 쪽으로 가고는 있지만요. 다음 영민 매니저 리뷰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앤드림이고요. 네. 에코앤드림은 저희가 뭐 조금 이따가도 2차 전지 얘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할 텐데 지난주에 나온 시세를 보면 이번 주도 이 친구들 믿어볼까? 이런 좀 신뢰도 쌓았어요. 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작전주 시간에서 2차 전지 쪽을 확실하게 좀 짚어드렸잖아요. 네. 특히 제가 또 금요일 날은 탑픽 종목으로도 에코프로 BM 말씀드렸었는데 에코프로 BM이 거의 10% 가까이 갔어요. 네. 급등이 좀 나오면서 차트가 이제 완전히 바닥을 좀 탈피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에코앤드림하고 에코프로 BM 같이 이제 좀 비교하면서 바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에코앤드림은 이제 양극재에 들어가는 전구체, 그다음에 에코프로 BM은 하이엔드 이제 양극재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두 기업이 움직이는 게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양극재 이제 판가가 좀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그때 이제 철진 MC께서 이제 표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전기차 물론 이제 하이브리드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거긴 합니다만 수요가 이제 조금 회복된다라는 이제 시그널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이제 업황에 대한 이제 긍정적인 기류들이 아주 조금씩 이제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바닥권을 이제 좀 탈피하는 흐름이 좀 빠르게 좀 전개되고 있다. 특히 워낙 많이 빠졌었던 기업들이기 때문에 기관 외국인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그냥 대놓고 바텀 피싱을 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특히 최근에 이제 많이 올랐던 종목들 쪽에서 이제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면서 수급이 이제 대거 조금 순환매하고 있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에코앤드림도 그런 측면에서 요게 이제 한 2주 전에 말씀드렸는데 거의 수익률이 지금 벌써 37%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만큼 이제 바닥에서 공략하는 게 사실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그게 이제 좀 변수긴 합니다만 저점에서 이제 공략을 하면 업황이 이제 턴어라운드 되는 걸 좀 기다릴 수만 있다면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수익을 좀 낼 수 있다는 거. 에코프로 BM도 제가 차트 한번 보여드리면은 사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이제 속상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거예요. 이제 5월 달에 거의 주가가 다 신저가 위치까지 이제 좀 흘러내리는 상황이었는데 지난주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극적으로 20만 원 아래 18만 원까지 이제 주가가 이제 부러졌다가 극적으로 이제 반등이 좀 들어오면서 22만 원까지 이제 회복이 좀 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대장주들이 이제 좀 살아나다 보니까 2차 전지 업황에 대한 이제 기대감까지도 같이 이제 회복이 좀 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에코프로 BM도 충분히 이제 추가적인 이제 기술적인 반등 한 24, 5만 원 정도까지는 일단은 기술적인 반등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 단기간점에서 한 24, 5만 원 정도까지 계속해서 이제 좀 보유하는 전략. 다만 이제
확실하게 이제 업황이 좀 살아나고 2차 전지 업종이 시장을 좀 주도하는 네. 주도주 역할을 좀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이제 조금 걸릴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중기 관점으로 이제 보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호흡을 길게 이제 짧게 보시는 분들도 뭐 낙폭가대 구간에서 지금 튀어 올라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 24, 5만 원 그 정도 이제 보시면 적절한 이제 가격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2차 전지 확실한 거는 바닥은 된 것 같아요. 이제 바닥은 다졌는데 톡 요건데 시장은 일단 곧 나올 거다라고 네. 이제 배팅을 하게 되면서 뭐 양극재 우리가 가장 잘하지 않습니까? 양극재 대표 또 방금 얘기했던 에코앤드립처럼 뭐 전구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속속속 들어가고는 있거든요. 여기에서 약간 좀 결이 다른 게 뭐 LFP의 ESS 이런 테마들까지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13일 새벽이 이벤트잖아요. 그럼 월화수 3일은 우리만의 이슈로 돌아간다면 2차 전지 저는 한번 월화수 3일은 한 번 더 시세를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쪽이긴 합니다만 여러분들 이번 월화수까지는 2차 전지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준호 매니저한테 2차 전지를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거는 이따가 크게 물어보면 될 것 같고요. 일발이 있기 때문에 에이프릴 바이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프릴 바이오 16의 일발이었었습니다. 에이프릴 바이오. 에이프릴 바이오도 시간에 의해서 소폭 상승 흐름 나와줬고 최근에도 좀 반발 매수가 유입된 게 아무래도 최근에 알테오젠도 좀 강하게 네. 상승 흐름이 나와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에이프릴 바이오의 어떤 추가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좀 살아있지 않았나. 그리고 거기에다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적용되면서 특히 이제 기술 이전 기대감이 높았던 에이프릴 바이오가 좀 종가 기준으로 또 그리고 또 시간에 의해서 소폭 상승 흐름이 나와줬다라고 보고 있는데 물론 오늘은 좀 이제 오전장에 좀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을 거라 봐요. 네. 다만 오늘의 어떤 차익 매물이 저는 오히려 다시 또 재매수의 관점으로 봐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최근에 에이프릴 바이오의 어떤 움직임은 금리 인하 기대감 하나만으로 이제 올라갔다기보다는 자가염증 질환 치료제 관련해서 임상 일상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그 이후에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좀 높아지고 있고요. 또 에이프릴 바이오의 어떤 사파 플랫폼 자체가 이제 반감기를 증대시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글로벌 빅파마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좀 많이 보이고 있다라는 점을 놓고 봤을 때 그래서 에이프릴 바이오는 저는 이제 뭐 자체적인 어떤 이제 플랫폼의 어떤 가치만 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좀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나 올해 연내에 지금 기술 이전 기대감이 가장 높은데 기술 이전이 되는 즉시 매출은 바로 흑자 전환이 될 거고요. 또 매출 성장이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미 지금 룬드백의 기술 이전을 했던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와 그리고 에이프릴 바이오가 APB, R3 관련된 자가 염증 치료제도 연내의 어떤 기술 이전감이 가장 높고 또 사파 플랫폼의 가치가 다시 한번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서 오히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후퇴하면서 이거는 또 다시 또 이번 주에 발표될 CPI 지표라든지 다시 한번 또 이제 FOMC 회의록을 좀 확인하고 우리가 더 반발 매수가 유입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에이프릴 바이오는 오히려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조정이 나아지면 오히려 조정 시 매수의 가점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에이프릴 바이오 하면은 또 외워야 될 게 이제 사파, SAFA 사파 플랫폼입니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장기 지속, 맞습니다. 약물 효과를 지속시키는 그런 기술 플랫폼 회사고요. 에이프릴 바이오 나왔으니까 또 우리 일발에서 그때 두 개가 한번 붙어온 적이 있었어요. 인벤티지 랩하고 펩트론이 붙었었기 때문에 이걸 짧게 가면서 오늘 좀 궁금한 건 실은 지난주 금요일 날 고용 지표가 또 잘 나왔잖아요. 미국에서. 기농품 고용 지표가. 그러면 오늘 약간 그 금리 오르고 달러 강세니까 1차 타격 바이오를 또 때릴 수도 있을 텐데 누구도 모르지만 그때 바이오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얘기도 함께 좀 섞어서 보도록 할게요. 네. 인벤티지 랩부터 가볼까요?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이제 인벤티지 랩이 장중에 제법 좀 강하게 이제 반등이 조금 들어왔었어요. 10% 넘게 이제 급등이 조금 나왔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용 보고서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 비농업품은 이제 신규 고용이 27만 한 2천 건 정도. 이쯤 되면 이게 고용 지표 자체가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이게 시장 예상치를 적당히 넘어서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좀 크게 이제 뛰어넘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 저는 오히려 이제 그쪽에다가 방점을 좀 두고 싶고 이번 주 FOMC 회의에 대한 이제 주목도 뭐 성명서도 중요하지만은 금리는 어차피 이제 동결이 될 거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점도표거든요. 점도표가 이제 지난 3월 달에는 여전히 올해 3회 정도 이제 기준금리 인하한다라는 거 이제 지지를 좀 했는데 지난 3개월 동안에 상당히 많은 변화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점도표가 공개됐을 때 2회 혹은 1회 정도 이제 지지를 할 걸로 예상이 좀 되는 상황인데 이해가 나오면 뭐 어느 정도 이제 호재 뭐 그렇게 이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에 또 CPI 지표 발표가 또 있기 때문에 고날이 고날이에요. 네, 고용이 이제 좋았다는 건 이제 이미 이제 지난주에
이제 다 나왔던 네. 뉴스고 요번 주에 이제 뭔가 또 확인해야 될 게 있다 보니까 여전히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기대감 물론 약간 이제 후퇴를 하긴 했습니다만 기대감은 좀 살아 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약 바이오 업종의 이제 투자 심리가 크게 이제 위축될 것 같지는 않아요. 만약에 이제 일시적으로 지난주에 또 워낙 좀 알테오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워낙 좀 강했었기 때문에 단발성으로 이제 좀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온다라고 하면 오히려 저점 매수를 좀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기회다라고 보고 인벤티지를 보시면 뭐 주가가 워낙 바닥에 있다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여전히 지금 구간에서도 저는 이제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에이프릴 바이오도 그렇고 특히 이제 대장주 펩트론도 마찬가지죠. 이제 GLP-1 유사체를 가지고 이제 비만 치료제를 이제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제 장기 지속형 이제 플랫폼을 활용해서 반감기를 좀 늘리는 특히 이제 암젠이 이제 임상 이상 결과 이제 공개한 걸 보면 1개월 제형이 탁월하게 이제 지금 효과가 좀 높다라는 게 어느 정도 좀 입증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일주일 단위로 이제 맞는 걸 한 달, 두 달 단위로 이제 좀 바꾸는 거, 그걸 이제 좀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이 펩트론과 인벤티지 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닥권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가격적인 부담은 크게 없다라고 보이죠. 오히려 저는 인벤티지 랩은 한 12,500원 정도 근처라면은 신규 접근도 저는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니까요. 눌림목 구간에서 신규 접근하는 전략으로 이제 대응해 보시고 목표가는 한 15,000원 정도까지 조금 더 높여가지고 중기적인 관점으로 이제 목표가 잡고 대응을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준호 매니저한테도 같은 질문입니다. 앞서 좀 약간 재밌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발표 나오고서 실제로 그랬어요. 네. 이 고용 지표를 조작하나 이게 터무니가 없이 갑자기 좋게 나와버리니까 전날 ADP 공용하고도 너무나 다르고요. 그러고 달러도 갑자기 급반등. 뭐 금리도 갑자기 치솟고 하니까 뭐 달러 했던 분들, 뭐 FX 마진 거래했던 네. 분들은 정말 그렇죠. 굉장히 타격도 이게 컸었거든요. 실업률은 4.0%로 지금 높아졌어요. 올랐단 말이에요. 예, 예. 근데 이제 신규 고용만 늘어났다. 이게 네, 물론 이제 숫자만. 신규 고용 안에 이제 의료 부분이라든지 서비스 부분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좀 많이 늘어난 거기 때문에 일시적인 적은 효과라고 이제 보는 거긴 합니다만 어쨌든 고용 네. 지표가 지금 너무 좀 좋았다는 건 과대평가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좀 남아 있는 건 이제 분명한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주가가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는 건 그런 걸로 오히려 조금 이제 뭉개고 간 게 아닌가. 뭉개가자. 네, 뭐 네. 이런 느낌도 조금 듭니다. 네. 오늘 지금 현재 여기 환율이 1,380원입니다. 우리가 1,360원, 50원 가보자 하는 순간에 또 이제 고용지표 때문에 1,380원 왔고요. 금요일 날 오전장 보면 뭐 네. 전장 보면 요번엔 100% 고용 나빠지고 한다 해서 바이오 배팅 많았거든요. 맞습니다. 펩트론 이야기해 주시면서요. 준호 매니저. 오늘 이제 바이오 공략 어떻게 해야 될지도. 사실 이제 시장 사실 3대 지수도 굉장히 충격이 제한적이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3월 달에 이제 감원 계획서를 기업들이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 감원 계획서가 코로나 이후에 역대 최고치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 전체적으로 그 기업들이 뭐 5월 달이 될지 6월 달이 될지 7월 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제는 감원을 할 거라는 어떤 계획은 코로나 이후에 역대급이었다. 네. 그래서 테슬라도 전체 어떤 인원의 10%를 감원을 했고 예전에도 그랬듯이 테슬라가 이제 시작으로 앞으로 이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양질의 일자리들은 앞으로 계속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번에 어떤 이제 깜짝 고용 증가는 사실 뭐 파트타임 쪽에 일자리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최근에 실업률은 오히려 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고 다른 이제 고용 보고서 같은 경우는 좀 둔화 움직임이 나와줘서 이번에도 기대감이 컸었는데 그런 기대감 때문에 충분히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좀 많이 움직였다라고 좀 봐요. 그래서 충분히 펩트론 같은 기업들도 조정 흐름이 나와주겠지만 아까 에이프릴 바이오와 펩트론 같은 경우는 둘 다 이제 약물 지속형 플랫폼뿐만 아니라 기술 이전에 기대감이 가장 큰 기업이에요. 그리고 특히 펩트론 같은 경우는 일리알릴리, 노보디스크 두 곳과 지금 이제 기술 이전 논의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사실 이 비만 치료제 기술 이전 관련해서는 펩트론이 국내에서는 가장 먼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에 이제 금리나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조정이 나와줬을 때 오히려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 보고 있고요. 이미 뭐 펩트론 같은 경우는 30%대 좀 수익 중이지만 그동안 이제 신규로 진입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이번 주에 또 그리고 CPI 지표까지 확인하면서 충분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만약 조정 그림이 좀 세게 나와준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조정 시 매수의 관점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달라진 건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준호 매니저도 월화 수까지 조정이 나온다면 그러니까 바로 들어가지 말고 네. 3 정립을 한 후에 어차피 목요일은 재료 네. 소멸이니까. 맞습니다. 예. CPI랑 FOMC 확인하고. 아주 충격적이지만요, 여러분. 맞습니다. 만약에 점도표에 점 하나, 금리나 1회만 막 이래 버리면은 그때는 안 되겠지만은 지금 또 2회로 우리가 또 마음가짐이 이제 2회 인하로 돼 있죠. 네, 네, 맞습니다. 마음가짐 우리가 잡아놨기 때문에 바이오의 공략은 좀 정립으로 월화수 우리가 3일에게 기회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또 이벤트도 있겠고 환율 흐름도 있을 테니까 그렇게 접근해라.
김영웅님, 이제 유튜브 쪽에서 리뷰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매니저님, 제일 믿는 분인데 존경합니다. 이오테크닉스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려요. 네. 이오테크닉스 우리 삼성전자의 조자룡 같은 장수인데요. 이게 네. 이제 이오테크닉스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게 너무 삼성향 인식이 좀 강하다 보니까 네. 빨리 저는 좀 그 부분을 좀 물론 매출 비중이 이제 뭐 삼성 쪽이 절대적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슈 TSMC 쪽에 이제 솔벤더 역할을 이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그러면 신규 매출이 이제 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좀 있기 때문에 예. 꼭 뭐 삼성전자 향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보다는 이제 고객사가 이제 좀 다변화되고 있다 이런 쪽에 이제 방점을 좀 두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기관들이 최근에 이제 좀 차기 실현을 좀 하고 있고 삼성전자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가장 좀 대표적인 삼성전자 향 수혜주로 이제 좀 낙인이 좀 찍혀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삼성전자 주가하고 좀 동조화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흐름이 분명히 이제 탈피되는 시점이 2분기 실적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가시화되는 시점. 이제 구체적인 시기로 보면 한 6월 중순에서 6월 말 정도라 이제 보거든요. 그때쯤 되면 이제 이오테크닉스도 아마도 이제 매수 심리가 좀 충분히 좀 살아나면서 20만 원 정도가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지지가 돼야 되는 라인이기 때문에 이제 주가 조정은 이제 다 끝났다라고 이제 보여져요. 그래서 20만 원 전후 지지를 확인 한번 해보시고 한 23, 4만 원 정도 이제 1차적인 반등 기다려 보셔도 충분히 좀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아마 이번 주말께 뭐 다음 주 초에 들어올 것 같은데 AMD와의 파운드리 계약서든 엔비디아의 HBM 납품 계약서든 들고 들어온다면 이오테크닉스야말로 그렇죠. 이거 뭐 가장 킵해야 될 대표적인 종목 아니에요? 수혜주죠. 그렇죠. 네. 이게 삼성이 이제 결국은 저는 이제 이렇게 봐요. 이게 이제 HBM 시장이 워낙 빠르게 성장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최정점에 있는 지금 엔비디아만 돈을 벌고 있고 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사실 AI 가속기를 지금 더 많이 만들어 팔고 싶은 거거든요. 물론 이제 신제품 출시 이제 시기도 있고 신제품 이제 매출을 어느 정도 이제 유지를 하기 위해서 기존의 이제 제품들 가격을 이제 계속 높은 가격으로 이제 유지를 하기 위해서라도 약간은 지금 이런 식의 이제 좀 공급 부족, HBM 공급 부족 상황을 좀 즐기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만 어쨌든 Q를 늘리기 위해서는 HBM 공급이 이제 조금 더 원활하게 이제 진행이 좀 돼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설비라는 게 갑자기 이제 늘리고 싶다라고 해서 늘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지금 SK 하이닉스가 월 한 120K 정도 되는데 이걸 내가 150K, 200K로 늘리고 싶다고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공장을 짓는다라고 해도 이게 시간이 물리적으로 아무리 빨라도 1년 반에서 2년 정도 이제 걸리기 때문에 이게 양산 설비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가 빨리 이제 HBM 이제 특히 엔비디아 이제 생태계 안으로 들어와야 판이 이제 커진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젠슨왕도 뭐 원론적인 차원에서 콜 테스트 실패한 거 아니다. 아직도 진행하고 있다.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곧 이제 뭐 공급은 분명히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당장 뭐 요번 주에 나온다 아니면 다음 주에 나온다 얘기를 하기는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HBM 이제 공급에 대한 이제 기대감은 충분히 좀 유효하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런 호재가 나왔을 때는 또 가장 먼저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게 또 이오테크닉스이기 때문에 주가는 충분히 이제 20만 원 정도 근처에서 하반 경직성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김영웅님, 이오테크닉스 삼성전자 향이지만 영민 매니저는 TSMC 향 기업으로 봐달라라는 요거 중요 코멘트고요. 이재용 회장이 갖고 오면 이오테크닉스 1번 타자입니다. 1번, 네, 4번 맞습니다. 타자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리치님이요. 네. 남자분이신 것 같은데 준호 형님 살인 미소로 월요일 시장 활짝 피었으면 좋겠습니다. 준호 형님의 살인 미소를 좋아하는 팬인데 랜드스카이님은요. 저는 이 SK 이터넉스 궁금합니다. 네. 시간 되면 분석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이게 의외로 감춰진 뉴스인데 바이든 대통령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경합주에서 지금 속속 앞서고 있답니다, 여러분. 요럴 때 약간 신재생 움직이거든요. 그런 미묘한 뉴스로 지금 다 외면하고 있지만 맞습니다. 혹시 해서 SK 이터넉스 SK 이터닉스는 최근에 이제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에서 네. 가장 대장주 역할을 했던 기업이고 최근에 좀 이제 조정이 나와주는 이유가 한 두 가지 정도인 네. 것 같아요. 그래서 2대 주주가 이제 한행코라는 기업인데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는 SK D&D에서 인적 분할을 한 기업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한행코라는 이 사모펀드 사가 이 SK D&D에서 2만 원 정도로 이제 매수를 했는데 지금 11,000원이어서 거의 주가가 반토막이 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SK 이터닉스가 최근에 지금 고체 산화물 또 연료전지 관련해서 또 블룸에너지의 어떤 공급사다라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뭐 최근에 상한가가 2번 정도 나와줬고 큰 시세가 분출되다 보니까 한행코 입장에서는
SK D&D의 어떤 손실을 조금 만회하기 위해서 약간의 블록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주가를 좀 하락시켰던 요인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대왕고래 관련해서 또 이제 우리가 산유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잠시 신재생 에너지 쪽은 싹 빼갔죠. 살짝 관심이 좀 멀어지면서 그 수급이 좀 이동됐던 부분들도 있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SK 이터닉스는 좋다라고 좀 보는 게 뭐 고체 산화물, 차세대 뭐 수소 연료 전지도 너무나 좋고요. 사실 이제 SK 그룹의 어떤 신재생 에너지, 뭐 ESS부터 시작해서 스마트 그리드, 풍력, 태양광 모든 산업을 이제 도맡아 하는 기업이에요. 근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한테 무탄소 전기로 반도체를 공급하라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앞으로 SK 하이닉스와 SK 이터닉스의 어떤 이제 협업은 더욱더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 이 한행코의 어떤 이제 주가가 상승이 나올 때마다 이대 주주인 한행코가 주가를 어느 정도 좀 블록딜을 할 건지. 근데 직전 고점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직전 고점 돌파하면 그 다음에 블록들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 파는 시점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부분이 강력하게 주가 상승을 견인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만 없었으면은 사실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와 또 그리고 SK 많은 계열사들과 이 신재생 에너지 또 ESS 관련된 사업을 확장해 나갈 수밖에 없는 기업인데 지금 이대주주 한행코의 어떤 이제 최근에 어떤 블록들로 인해서 이 부분이 조금 이제 해소되려면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손젓가락 목표가 한번 잡아드릴까요? 볼까요? 그래서 손절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이 대왕거래 쪽에 또 수급이 쏠리는지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뭐 여야도 지금 그 천면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정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만큼 앞으로도 강력하게 좀 추진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손절 라인 때는 한 21,000원 정도로 좀 잡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이번 달 안에 최소한 28,000원 라인대를 좀 안착 못하면은 웬만하면 좀 물량을 좀 비중을 줄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한행코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면서 약간 트레이딩으로 접근하면 맞습니다. 좋겠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SK 이제 이 이터닉스 같은 경우에는 SK 디스커버리 쪽 라인에서 이쪽에 최창원 회장 아시죠? 최태원의 이 사촌 동생. 그 라인에 또 속해 있는 또 하나의 선발 대장이기 때문에 신재생 쪽으로 좀 살펴보면 좋겠다. 다만 대왕고래 수급이 오늘부터 다시 석유가스인지 아니면 빼와서 이제 좀 그래도 신재생이야 하는지 요게 오히려 SK 이터닉스의 관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 살인 미소를 갖고 있는 준호 형님이 이제 해주셨고요. 바로 우리 살인미소 김진호 매니저의 일발 종목 들어갈까요? 신경 쓰이네요. 네. 근데 우리 리치님이 또 이렇게 팬들이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LNF라는 종목을 좀 탑픽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금요일 날 이 에코프로 머티라든지 에코프로 그룹주가 좀 강한 시세가 이제 분출됐는데 뭐 물론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었지만 저는 그보다도 이 2차 전지 업황이 드디어 이제 바닥을 좀 다지고 턴 어라운드 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장에 오히려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시장의 어떤 차익 매물로 조정이 나와주면 조정시 매수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 상대적으로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 물론 에코프로 그룹주가 크게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는 시장의 어떤 상승을 견인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근데 결국에 양극재 시장이 더욱더 활성화되고 또 특히 LNF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슬라에 직접적으로 양극재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LNF가 지금 테슬라의 어떤 이제 영향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테슬라 주가가 빠지면서 그 영향이 고스란히 전해지면서 최근에 추가하락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호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하락이 지금 장기간 이어지고 있었었는데 3월달 같은 경우는 SK온에 거의 13조 원 규모의 양극재 공급 계약 체결이 있었고요. 그리고 4월달 같은 경우는 유럽의 셀업체에 거의 10억 가까운 양극재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꾸준하게 지금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좀 하락하면서 주요 제품 NCMA 니켈 함량이 90% 이상인 NCMA 90과 NCM 523이 최근에 지금 이제 판가는 좀 하락을 했는데 오히려 지금 이제 출하량이 급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출하량이 살아나고 있고 올해 하반기에는 역대급 출하량이 좀 예고가 된 상태이다 보니까 올해 하반기부터 또 분기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기업인데 오히려 지금 테슬라 매출 비중이 워낙에 컸지만 최근에 뭐 유럽이라든지 또 그리고 SK온에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했던 부분들이 전기차 업황에도 살아난다고 했을 때는 가장 빠른 속도로 LNF도 반발 매수가 유입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 최근에 뭐 신성장 동력 쪽으로 좀 확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LS 그룹과 2025년까지 전구체 내재화를 좀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일본의 미쓰비시
화학과 또 응급제 시장 진출을 위해서 합작법인 설립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은 테슬라의 어떤 주가 방향에 따라서 같이 움직였던 기업이라면은 최근에 뭐 SK온이라든지 유럽셀 기업 그리고 글로벌 자동차 완성차 세 국가도 지금 양극재 공급 계약 체결 관련된 논의를 계속 확대하고 있는 기업이고 또 그 외에 배터리 셀 업체들과도 꾸준하게 양극재 공급 관련된 추진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전기차 업황만 살아나면은 사실 에코프로 그룹주와 함께 양극재 관련된 가장 대표 기업인 LNF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결국에 최근에 에코프로 머티도 상한가를 안착을 했고 또 그리고 김영희 매니저님이 소개해줬던 에코앤 드림도 크게 올라갔던 이유가 거기 전구체 관련된 대표 수혜주잖아요. 근데 전구체가 사실 양극재에 들어가는 그 원가의 60%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양극재 출하량이 회복하면서 전구체 관련 종목들도 같이 이제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 LNF의 어떤 양극재 출하량이 빠르게 회복하고 있고 또 그리고 4분기 역대급 출하량이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또 내년 1분기에는 또 이제 테슬라에서 모델 2라는 보급형 모델 출시를 또 앞두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뭐 그러면 당연히 LNF의 또 이제 양극재 출하량도 계속 급증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2차 전지 업황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때고 충분히 바닥을 다졌고 최근에 어떤 큰 호재, 큰 어떤 대규모 수주 얘기가 3월달, 4월달 연이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업황에 둔화되고 캐짐 현상으로 주가 조정 흐름이 나와줬는데 이제 좀 에코프로 그룹주를 필두로 먼저 2차 전지 업황이 조금씩은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LNF의 어떤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기대가 되고요. 오늘 오전장에 또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 오히려 조정시 매수 충분히 유효하다는 관점에서 한발 종목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LNF 양극재의 최강자입니다. 네. 양극재 때문에 또 무너졌기도 했고요. 맞습니다. 가격 전략은 어떻게 짜볼까요? 가격 전략은 일단 오늘 좀 조정이 나와준다라는 관점에서 16만 2천 원을 한번 매수가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19만 원. 지금 하나투자증권은 목표가를 30만 원으로 상향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25만 원, 30만 원, 뭐 그리고 그 이상을 잡고 있다라는 거. 근데 지금 현재 주가는 16만 원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여전히 LNF를 필두로 한 국내 2차 전지 업황이 올해 하반기에는 개선이 뚜렷할 거라는 기대감이 적용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일단 1차 목표가로 19만 원, 직전 고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대는 13만 7천 원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호 매니저의 일발 종목 LNF였었습니다. 자, 영민 매니저, 요즘에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보면은 양극재라든가 우리가 잘 아는 삼원계, 뭐 하이니켈 배터리는 딱 얘기만 들어보면 다 그냥 몰락한 것 같아요. 중국의 LFP만 최고고 뭐 그런 것 같은데 한때 우리가 양극재, 전구체 내재와 또 이런 삼원계에 대한 강점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너무 우리가 여기를 버려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이제 기술적인 우위는 확실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입증이 좀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게 업황에 대한 이제 노이즈가 워낙 좀 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싸고 많이 만들어서 이제 팔 수 있는 이제 LF 배터리가 조금 더 이제 강조가 좀 된 게 아닌가. 특히 전 세계에서 이제 전기차 시장은 약간 이제 위축됐습니다만 중국 내부에서는 지금 전기차가 워낙 좀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자기들이 LFP 만들어서 중국 안에서 이제 판매되는 전기차에 LFP 배터리가 많이 탑재되니까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점유율을 많이 좀 뺏긴 것 같은 이제 느낌이 좀 듭니다만 전체 전기차 시장을 놓고 보면 여전히 이제 이 3원계 배터리, 리튬이온 배터리가 여전히 이제 기술적인 좀 우위가 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계속 이제 뭐 요즘에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제 실리콘 이제 음극재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계속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이제 양극재 기업들도 이제 LFP 배터리 개발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LNF도 그렇고 LFP 배터리 시장도 이제 같이 좀 진출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업황만 살아나면 이제 뭐 저는 이런 식의 이제 노이즈는 충분히 이제 불식될 수 있지 않을까. 지난주부터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수급이 먼저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업황을 떠나서 수급이 먼저 움직이고 있는 거고 저가 매수세가 워낙 좀 강하게 지금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인 반등이 먼저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업황이 이제 가시화에 대한 이제 부분들도 이제 계속해서 주목을 좀 받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전망을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실리콘 음극재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오히려 선방은 대주전자 재료를 비롯해가지고 이 친구들이 먼저 포문을 열긴 열었었거든요. 이번 월화수는 우리만의 뭐 레벨이라고 한다면 우리만의 장이라고 한다면 뭐 하나 붙일 게 있다면요? 붙이는 거는 저는 이제 나노 신소재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뭐 실리콘 음극재하고 이제 CNT 도전재 이제 같이 세트로 보시면 되고 일단 주가도 이제 반등이 좀 들어오고 지난주에 양극재 종목들이 워낙 좀 강했거든요. 또 반등이 들어올 때는 기관 외국인들이 아무래도 에코프로 그룹주와 또 LNF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이제 먼저 매수가 좀 들어왔기 때문에
업종 안에서도 이제 순환매가 좀 들어온다라고 하면 이번 주는 또 대주전자재료, 나노신소재, 네. 뭐 제이오 이런 종목들이 네, 또 주목을 좀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같이 한번 참고해 보시는 종목으로 나노신소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금요일 날 2차 전지 집중 또 해봤고요. 월화수 역시도 한번 2차 전지 한번 시장의 지킴이가 되는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일발에서는 LNF 있었고 대주전자 또 먼저 달렸었던 요티 실리콘 응급제 쪽에서도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 일발에서는 KC텍을 네.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쌓는 거예요. 이 CMP 깨끗하게 치우고 연마하고 세정하고 네. PSK 홀딩에서 좀 궤를 같이 하는 이런 것까지도 함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